안녕하세요. 구민아침반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업군인 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신분이 우리처럼 자유로운 일반인이 아니라 부대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금융사를 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은행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걸 시간을 자유자재로 내서 방문해서 대출 받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자금이 없는 경우, 또한 뭐 이렇게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결제일이 그 사이에 있다. 근데 통장에 돈이 없다.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해가지고 그 대출금으로 뭐 필요한 자금을 쓰거나 뭐 결제금을 상환하면 괜찮은데, 이자가 낮은 걸로 대출받아서 상환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은행을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금융권이나 대부업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전화 한 통 모바일만 써버리면 요즘은 대출받기 쉽잖아요. 이금융권에서. 물론 시중은행 1금융권도 모바일로 신청하는 상품들이 요즘은 이제 그나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은행보다는 이금융권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 신청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비록 이자는 좀 높지만 당장 급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라도 써서 급한 물 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 대출을 안 받으면 되는데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또 쓰고, 그러다가 이제 이자 높은 부채만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다가 더더욱 이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은행 딱 가서 나 대출 좀 해주시오, 이거 나 이자 높은 것도 좀 어떻게 상환 좀 해야 되겠다고 은행에서 하는 말이, 이금융권 쓰시네요, 대부업 쓰시네요, 그럼 저희 쪽에서는 대출 안 돼요. 대출이라는 게 순서가 있죠. 은행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이금융권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금융권을 이용하고 난 후에 은행 가니 은행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뭐야, 이금융권까지 써가지고 우리한테 대출해 주라고 하면 우리는 못 해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군인 분들이 굉장히 고금리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 쳐요. 그런데 다음에 또 이용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또 급하다 하는 이유로 또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은행 이용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까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황까지 이제 되면 뻥 터지는 거죠. 개인회생 신청해야죠. 이 군인분들이 또 개인회생도 많이 신청해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고금리 대출 당장은 이용했지만 내가 계속해서 또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분 역시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고, 자, 이분 역시 이렇게 고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통대한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안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현재 직업군인, 그리고 계급은 중사에서도 장기입니다. 장기 중사이고, 인간일이 2011년 10월,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을 보면 은행에 2천만 원 있고요. 그리고 캐피탈에 858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483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3
336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478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1,5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171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입으로 291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117만 원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내용 보시면 딱 아시겠죠? 자, 은행 하나 처음에 시작은 잘 하셨어요. 시작은 잘 하셨어. 근데 그뒤부터가 문제죠, 이제. 특히 이 은행에는 여기에는 퇴직금 담보로 1,700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은행 대출 이용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했죠. 공무원들은 특히. 퇴직금 담보대출을 먼저 이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부터 이용해버리면 나중에 신용대출 받을 때 얘가 DTI 고도로 잡아먹고 들어와서 신용대출이 얼마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대출 이용할 일이 없다나 이거 말고는 그러면 퇴직금 담보대출 이용하세요. 왜? 이자가 가장 낮거든요. 어찌됐든 이자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은 거니까. 근데 혹시나 모를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이자 그 조금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그거 더 주고 그냥 신용대출 이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금 필요할 때 더 이상 신용대출이 은행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퇴직금 담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 담보대출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해버리면 뭐 신용대출 뭐고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신용대출 이용하고 이렇게 쭉 이용하고 나서 퇴직금 담보대출 신청하면 또 이 퇴직금 담보는 안 돼요. 이금융권이나 등급이 안 좋으면 또 그것도 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순서를 잘 지켜야 하는데 딱 봐도 문제죠. 딱 캐피탈, 저축, 대부까지 6,117만 원 중에 2천만 원 빼면 4,117만 원이 다 중금리 혹은 고금리예요. 이거 이대로 이용하면 안 되죠. 연봉 4천만 원이면 월 급여체 생각하기에는 300만 원도 채 못 가져갈 겁니다. 어떻게 이거 상환해? 깝깝하죠. 생활 자체도 힘들죠. 그래서 이분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신 거죠. 이거 좀 어떻게 대안 좀 하고 싶다고 세금리로 하나로 묶을 수 없냐고. 연봉이 4천인데 부채 6,117만 원. 연봉이 150%네? 그럼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거기다가 직업군이 중사의 장기야. 장기에 속하면 공무원, 단기에 속하면 일반 직장인. 그럼 공무원. 거기다 퇴직금 담보대출도 가능해. 비록 현재 쓰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죠. 이것도 없애버리고 새롭게 진행하는 거. 바로 통대안. 통대안 대출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통대안 대출은 기존에 있는 걸 전액 다 이렇게 상환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은행에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은행. 이건 이자가 낮으니까 특히나 퇴직금 담보 1,700 엄청 낮겠죠? 낮으니까 이건 손을 안 대고 이것만 상환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굳이 손을 안 대고 나머지 것만 손을 대고도 충분히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손을 안 댑니다. 굳이 많이 상환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손을 대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이것을 상환을 안 하면 신용 등급이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 등급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상환해야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무조건 상환해야 돼요. 왜? 바로 퇴직금 담보대출 때문에. 얘를 상환을 해야지 신용대출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퇴직금 담보를 또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퇴담으로 만약에 다 상환할 경우에 2천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본인들이 잘 압니다. 얼마, 퇴직금 정리 얼마 해놓은지 알면 거기에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머지 그럼 1,700 상환해서 300만 원? 아이고, 300만 원 정도는 그냥 상환하는 게 낫죠. 차라리 등급을 더 좋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걸 다 상환을 하고 나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는 거예요. 공무원, 연봉 4천. 최소가 100%, 안 그러면 최고 150%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최소로 100%는
정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최소예요. 거의 대부분 120% 이상은 나와요, 공무원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120%만 나와도 4천이니까 4,800이에요. 그럼 2천만 원 나오면은, 퇴직금납부 2천 나오면 4,800이 6,800이나 되죠. 그죠? 부채가 6,117만 원, 맞죠? 네. 모든 대출을 다 저금리로 마무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진행해야죠. 다 삭제하고 은행에 방문했어요. 주거래은행. 주거래. 얼마 나왔느냐? 5,200이 나왔어요. 연봉의 130%죠. 5,200이면 130%에 평균 사이즈 나온 거예요. 120% 좀 더 잘 나왔네. 많이 나온 분들은 15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부족한 금액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퇴담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 퇴직금 납부는 좀 이건 이제 놔두고 혹시 다른 걸로 안 되겠느냐. 왜? 퇴직금 납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죠. 최후의. 그래서 일단 이건 킵을 해두고 다른 데서 대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이거 이용할 수밖에. 이걸. 근데 다른 데서 잘 나오면 그걸 이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캐피탈 2금융권이에요. 캐피탈인데 이 캐피탈사는 오로지 군인만을 위한 상품 하나를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거기에 해당돼 버리면 그냥 무조건 군인이라 해서 다 잘 나온 거 아니고요. 이제 조건들이 다 맞았을 경우에 그러면 대출도 잘 나오지만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와버려요. 여기서 2,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럼 금리가 몇 프로 나왔어요? 궁금하시죠? 이게 4.5%가 나왔어요. 4.5%. 주고 이게 4.1%인가? 이렇게 나왔고. 은행하고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요. 퇴직금 담보를 받게 된다면 보통 금리가 2%에서 3%대예요. 당연히 퇴직금 담보가 훨씬 낮죠. 근데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한 1, 2% 정도 더 높인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걸 이용하는 게 맞을 수 있죠. 당연히 이자 지출은 이것이 더 나가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최후의 보루로 킵을 해두는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대출을 이용하면 안 되죠.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 혹시 때문에 이건 놔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제대하면 퇴직금을 또 온전히 받아야지 또 기분도 좋고 목돈이 생기는 거지. 대출 빚 까버리고 뭐 하면은 뭐 절반이나 밖에 안 남고 뭐 더 남은 분도 있겠지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높질 않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통대한 대출 이용해서 6,117만 원을 은행 하나하고 캐피탈 하나 다 5% 미만의 저금리로 통합을 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직업군이신 분들, 뭐 당연히 다른 분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이제 오늘은 직업군인 얘기니까 직업군이신 분들이 고금리 대출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이용했고 예를 들어서 캐피탈 하나 이용했어. 여기까지 딱 2건이야. 근데 여기서 대출이 나 또 필요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려가 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이용했는데 또 이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때는 여기로 가지 말고 거꾸로 은행을 가야죠. 은행을 가가지고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은행에 갔는데 대출이 안 나왔다. 아, 이거 대출이 많아서 안 나오네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통대한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라도 이것만 없애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나온다. 그럼 이것만 없애버리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야죠. 여기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방법 없어요. 은행에서 안 나오니까 방법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계속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고 고금리 대출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하루라도 빨리 저금리로 대안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